내년은 2025년 을사년이 됩니다. 내년 운세를 알아볼 텐데요. 세운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12운성법으로 내년 을사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토일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토일간에게 내년은 을사년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성으로 을목은 기토에게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인 사화는 기토에게 정인에 해당이 되지요. 천간은 정신적인 요소가 되고 지지는 현실적인 요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이렇게 편관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내년에 뭔가 명예욕이 커지고 원대해지면서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복이 좋아지고 권위가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주 어딘가에 인목이라든가 묘목 등의 뿌리가 없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간은 정신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관이 흉신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일에 시달린다든가 아니면 위험한 일에 노출된다든가 아니면 건강이 불안해지는 등 이런 부정적인 작용 역시도 지지의 뿌리가 없다면 현실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으로 오는 저 편관은 기적인 작용뿐으로 생각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현실로 드러나는 일을 알기 위해서 12운성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운성법을 가지고 을사년 운세를 알아볼 텐데요. 12운성법으로 을사년에 왕기를 띠는 천간이 있습니다. 병화와 정화가 왕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왕기를 띠는 병화와 정화는 기토일간에게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에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또는 자격이나 면허증 등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행동으로 옮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을사년에 왕기를 띠는 것은 병정화뿐만이 아니라 비겁인 자신, 기토 역시도 왕기를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왕기를 띠게 되면 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행동력이 왕성해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 인성을 현실로 실현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병정화 중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주 어딘가에 병화가 있어서 이 글자를 중요하게 쓴다면 이 병화는 기토일간에게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인을 잘 활용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뭔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학문이라든가 지식 그리고 자격이나 면허증 등에 관계된 시험이라든가 문서운이 발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화는 신금과 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금을 끌어오게 되는데요. 이 신금은 기토일간에게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의 활용 능력이 좋아지고 표현력이 왕성해지면서 교육이라든가 유경, 종교 철학,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서 발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병화가 없고 정화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있어서 정화를 중요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화는 기토일간에게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문이 아니라 특수한 학문이고 예체능 또는 특수한 쪽의 자격이나 면허증과 관계된 시험이라든가 문서운이 역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는 임수와 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수는 기토일간에게 정제가 됩니다. 그러면 재성을 끌어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경제적 관념이 높아지고 대중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편인을 대중과 연결된 지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물이라든가 이런 쪽과 연결이 돼서 자격이라든가 문서운이 발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을사년의 기토일간은 대부분 세속적인 쪽보다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학문 또는 시험이나 문서 또는 계약운이 발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한 단계 기술을 진전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잡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토일간의 식상은 경신금이 되는데요. 이 경신금은 사화에서 생지와 사지가 됩니다. 12운성으로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식상은 이제 출발 단계이고 그 운기가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재성은 임수와 계수가 됩니다. 그러면 임수와 계수는 을사년에 12운성으로 절지와 태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자금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새롭게 창업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을 수가 있는데요. 명예라든가 승진을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 인성이 왕기를 띠게 되면 인덕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토일간의 관성은 갑을목이 되는데요. 이 갑을목은 사화에서 12운성으로 병지와 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은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직 그 운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명예라든가 승진은 조금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취직하는 취업준비생인 경우에는 눈높이를 조금 낮춘다면 취직도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길한 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인성이 왕기를 띠게 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학문이라든가 지식의 발전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격이라든가 면허증을 따는 그런 것에 관계된 시험운 또는 문서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애운을 살펴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왕기를 띠게 되면 식상을 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활동력이 좀 위축이 되고 표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겁이 왕기를 띠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면서 연애운은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활발하게 되면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 학문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또 인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모친과의 관계는 좋아지지만 인극식, 그러니까 인성이 식상을 극하게 되면서 이성과는 조금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토일간의 내년 을사년 운세를 12운성법으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